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심 경향성은 센트럴 밸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평균, 중앙치, 그 다음에 최빈값 또는 치라고 쓰고도 값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평균치, 평균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중심, 모든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중심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건 평균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뭐 기대값 이용해서 많이 풀어드렸죠. 설명해드렸는데 평균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은 일반적인 산술적인 개념의 평균이에요. average. 그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10까지 다 더하고 10으로 나누면 평균이 5.5가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인데 그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딱히 지칭을 하지 않으면은 통계에서 무조건 평균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verage의 개념이에요.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겠죠.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x바 만 친숙하죠.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다 더하고 n으로 나누면 x바가 되고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면 모집단의 평균이 나와요. 일단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1부터 10까지 구성되어 있다면 x는 x에 더해라. 1부터 10까지 더하고 n. 사례수가 10개니까 n으로 나누면 5.5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치. 이 중앙치는요, 이 뭐가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냐면 이 중앙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값 맞아요. 중앙, 미디안, 그냥 미들, 중앙에 있는 걸 찾는 거 맞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낮은 거부터 높은 것까지 재배열 시킨 상태에서의 중앙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순서의 중앙값이 아니라 값의 중앙값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3, 2, 1, 4, 5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가 있다면 여기서의 중앙값은 1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재배열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배열시켜서 어떻게 재배열시키느냐? 1, 2, 3, 4, 5 크기대로 재배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때의 중앙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재배열을 안 시키고 가운데 자리니까 뭐 1이 중앙값이 아니에요. 재배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값의 특징이 뭐냐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홀수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거 쓰면 되니까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자리 9. 9가 홀수 아즈 넘버일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짝수일 경우 왜냐면 여기 하나 더 늘었죠. 보면은 11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짝수예요. 짝수면은 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요. 평균을 내요. 이게 바로 짝수일 때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값을 많이 쓰는 게 요새 그 신문 기자들이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아파트 값이라든지 또는 봉급 같은 게 있잖아요. 연봉 이거는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 많이 받는 친구부터 해서 그 적게 받는 사람까지 격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원래 평균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서울시의 평균 아파트 값이 뭐 9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접하시면요, 그런 뉴스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극단치, 보통 익스트림 밸류라고 그러는데 극단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극단치가 만약에 데이터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버는데 갑자기 삼성 이건희가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 달 아르바이트가 1억이래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한 달 아르바이트 해봤자 2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평균이 1억이래요. 아르바이트 평균 비용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은 익스트림 밸류, 즉 극단값일 경우에는 평균은 확대돼요. 또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겠죠.
그에 비해서 중앙값은 그런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극단값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라 그 연봉이라든지 아파트 값이나 이것처럼 그 가장 극단값이 많이 있고 격차가 클 때는 중앙값을 쓰시는 거예요. 평균값을 쓰는 게 아니고. 최빈치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냐라는 뜻이에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 X가 1, 2, 4부터 해가지고 17까지 있는데 저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7이에요. 7이 3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빈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7. 봉우리가 하나죠. 단봉이에요. 단봉. 근데 만약에 최빈값이 저렇게 지금처럼 7, 7, 7 뜨고 만약 여기다가 10, 10, 10 뜨잖아요. 최빈값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빈도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여기가 빈도를 구하니까 1, 2, 3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빈도가 나와요. 양봉이에요. 쌍봉. 바이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쌍봉이란 뜻이에요. 쌍봉.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걸 종합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배우게 될 건데 요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가 바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전부 다 같은 곳에서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가장 높죠? 가장 많이 빈도하죠? 평균은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빈치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식에 있을 때는 지금 평균값하고 최빈값하고 중앙값하고 다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쏠려 있다면 지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값이나 연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균값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삼성 이건이라든지 무슨 어떤 아파트 값은 극단식의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40억, 100억 하는 뭐 아파트들도 있고요. 이게 한번 딱 오잖아요. 평균값은 앞으로 쫙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2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니까 한 달에 평균 1억씩 번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쏠려 있는 게 여기게 적어요. 이쪽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규분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러한 종 모양에서 이 꼬리 부분을 보세요. 꼬리 부분을 보면은 종 모양에서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적 테일이라고 그래요. 부적 테일. 부적 방향. 양적. 이거는 플러스 쪽에서 양적. 그래서 이거는 파지티브라고 그래요. positively skewed, negatively skewed.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포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포개잖아요. 그러면 평균, 중앙치, 최빈치 위치가 같아요. 이걸 그대로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으면은 최빈치, 중앙치, 평균치가 같아요. 위치가. 접은 걸 그대로 핀다고 생각을 해서요. 학생들이 저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저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쳤을 때와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때와 평균, 중앙값, 최빈치의 위치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 뭐 옛날 미술 시간에 했었던 뭐 데칼코마니처럼 반 딱 접어가지고 쫙 펼치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치, 최빈치, 이거 잘못됐네요. 중앙값입니다. 중앙치. 중앙치입니다. 중앙치. 제가 지금 저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앙치.
최빈치, 중앙치, 평균. 역으로 하면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평균, 그 중심 경향성하고 중심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경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설명은